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뭐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키워드 트럼프고요. 네. 오늘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가 이 트럼프의 피격 이슈로 흔들리고 뭐 움직이고 요동치고 울고 웃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본격적인 일발 전에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 수혜 업종, 피해주 피해 업종을 간략하게 전망을 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뭐 일상 아는 것들, 바이오주, 방산주 좋을 것 같다, 신재생 뭐 오를 것 같다. 근데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코스피는 국장은 뒤통수를 친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 이슈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영민 매니저는 나는 수혜 업종, 수혜주, 얘는 그냥 무조건 픽이다라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저는 뭐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제 가장 큰 네.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저는 길게 보면 충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아마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가 찍은 사진, 그 네. 성조기 아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네. 이제 피를 막 흘리면서 찍힌 그 사진이 주말 내내 뭐 엄청난 이제 화제를 좀 네. 불러일으켰었는데, 아무래도 노세한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과 그 스트롱맨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워낙 좀 대비가 되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지금 급격하게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성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가 된다라고 하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정책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네.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안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또 자동차는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최고로 많이 이제 좀 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앨런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교롭게도 물론 이제 피격 전에 이제 시장이었지만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 전기차 종목들이 가장 강했거든요. 리비안, 뭐 루시드 같은 경우에 막 25% 폭등을 했고, 리비안도 지금 8%, 테슬라도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전기차 쪽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일오일 얘기하셨다시피 석유화학 업종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것도 저는 표심 때문이라고 봐요. 네. 석유화학 쪽에 이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셰일 산업이 이제 다시 부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제 일자리를 이제 그럼요. 창출을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경기 부양이죠. 그렇죠. 네. 그걸 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셰일 오일 파내야 된다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혜주들 옥석을 이제 좀 잘 가려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픽이다라는 게 있다면요. 저는 테슬라. 테슬라. 네. 앨런 머스크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동반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징적인 종목으로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픽을 해보겠습니다. 추노 매니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테슬라랑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친밀하고 뭐 서로 좀 일론 머스크랑 이해한다, 뭐 또 영혼의 파트너가 되려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구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정말 태양광 많아요. 플랫폼에 이거 맞습니다. 위성 통신에 그렇죠. 이것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로비가 통하는 국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정치 지원금 바로 또 피격되기 전날 13일 날 또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 부분의 어떤 금액으로 정치 지원금을 공화당에 냈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다음 날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을 당했고, 피습 당하자마자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영상을 X에 전 트윗에 좀 기재를 하면서 공화당을 난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결국에 예전에 이제 바이든 집권 시절에 그 지원금을 보냈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가 바이든 대통령이 꾸준하게 이 전기차를 선도하는 기업은 GM이고 또 실적으로 앞으로도 이끌 것이다라는 언급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 전기차의 어떤 성장을 이끌었던 테슬라는 전기차 행사에 또 배제가 됐고 또 오히려 GM을 꾸준하게 밀어줬었는데, 마찬가지로 원래는 일론 머스크와 또 트럼프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를 싫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사실 테슬라에는 가장 큰 악재로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와 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간의 어떤 이제 관계가 빠르게 급진전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계속해서 뭐 규제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친화적인
정책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적으로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뭐 방산도 있고요, 방해비 증액 관련해서 또 그리고 바이오도 있고 원전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난번에도 TV 토론 이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딱 적재적소의 어떤 타이밍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치 지원금을 보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 또한 이제 테슬라를 좀 꼽도록 하겠고, 그래서 국내에서 테슬라 관련된 그 섹터와 종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테슬라 안에서도 보험업도 하고 있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전기 충전업, 또 전기차, 또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ESS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래도 납폭과대라고 할 수 있는 ESS 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우리 전문가 모두 테슬라를 직접 노려라. 친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한다면. 그럼 트럼프 때문에 피해를 볼 종목을 우리가 한번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준호 매니저도 이야기했고 영민 매니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장이 또 주식시장이 항상 뒤통수를 치잖아요. 지금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해볼 업종은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또 2차 전지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이게 정말 피해를 볼까요? 오늘 이게 급락할까요? 오늘 근데 국장에서?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이제 피해 업종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낙인이 좀 찍혀 있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태양광 풍력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투심이 이제 조금 악화되고 한번 맞았죠. 주가도 이미 조정을 좀 받은 상태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요 이슈 때문에 이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업황 회복과 그리고 이제 주가 회복이 조금 더 시간이 이제 걸릴 수는 있겠다. 확실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바이든 대통령과 좀 대비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이 에너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에너지 정책에서는 확실히 지금 현 바이든 대통령과 차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건 아니지만 차기 대통령과의 이제 뭔가 확실한 이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전 정부 때는 뭐 그 그린 뉴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띄웠는데 태양광 엄청 투자했죠. 그렇죠. 정권 바뀌자마자 지금 뭐 태양광 풍력 거의 뭐 지금 고사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책의 어떤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 피해 업종, 수혜 업종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제 보면 아무래도 이제 피해 업종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시대적인 변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천년만년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이제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4년 되면 이제 영원히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주목을 좀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아무래도 지금은 가장 조금 이제 투심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게 그 우리 영민 매니저도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요. 약간 음모론 같지만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었거든요. 레이건 대통령도 막 연준 때려잡아야 된다, 금융 규제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 암살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레이건 대통령은 완전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래서 레이건오믹스라고 그때부터는 막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막 이런 딴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준호맨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지금 뭐 지구 온난화는 허구고 가짜고 석유 더 써야 되고 뭐 태양광 풍력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진짜 음모론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오늘 다 태양광 풍력은 그냥 막 급락할 것 같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얘기해서 ESS처럼. 저도 바뀐다고 보고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탄소 전기든 또 신재생 에너지든 결국 지금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강력한 발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막상 당선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그동안 깔아왔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또 그 IRA 법안도 바로 또 폐기시킬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섹터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더 큰 수혜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어떤 트럼프의 어떤 피해 업종으로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보다 이제 수출 중심의 그 기업들이 오히려 오늘은 좀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에 TV 토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중국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모든 수입품들을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일시적으로 일단 미국 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은 오늘은 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좀 수출 중심 기업. 오히려 그때도 이제 TV 토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보들은 경고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출 중심의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에서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아마 이제 차기 대권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이제 피격이 되고 나서 뭔가 이제 사람이 좀 바뀌었을지 아니면 그대로일지 더 강경해졌을지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전당대회 이제 총기 피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일정을 소화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밝혔기 때문에 공화당 이제 전당대회를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후보 교체 이제 이대로는 정말 후보를 못 내죠.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요동칠 한 주다. 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도 했고 오히려 준호 매니저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수출 업종들이 또 코스피 이 국장이 워낙 뒤통수를 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막 방산 달릴 거야, 바이오시밀러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 50분 남았습니다. 흐름 중에서 오히려 수출 업종들 우리가 잘했던 K뷰티, K식음료가 어쩌면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함께 해줬습니다. 자, 트럼프 관련 이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민 매니저의 일발장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종목 뭘로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야죠. 이런 이제 이슈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고 아무래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약값 인하라든지 뭔가 이제 정책적인 이제 또 공통 분모가 좀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피격 때문에 완전히 좀 묻혔지만 지난주에는 확실히 이제 고용과 물가 둔화 그리고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또 그 중에서도 이슈가 가장 좀 강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펩트론이 뭐 당연히 이제 대장주인데 저는 이제 후발주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D&D 파마텍은 5월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제적으로 이거 뭐 사실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1개월, 2개월 이제 보호에서 풀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크게 뭐 영향받지 않을 거다. 오히려 1개월, 2개월 이 보호에서 일정 풀리고 나면 주가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 5월 달에 소개해드렸을 때는 바로 그냥 손절가를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30-4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특히 이 D&D 파마텍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계속해서 언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만 오늘 제가 이제 D&D 파마텍을 다시 소개해드리는 건 비만 치료제 쪽 이슈보다는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소개를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 D&D 파마텍을 다시 언급드리는 거고 D&D 파마텍이 펩트론은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의약물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D&D 파마텍은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GLP-1 유사체 이걸 가지고 지금 신약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GLP-1 유사체가 과연 인간의 몸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해서 연구개발 R&D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익히 많이 아시다시피 이 GLP-1 유사체라는 게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됐던 게 비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정말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비만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알츠하이머까지도 치료 효과가 있다. 물론 이제 임상으로 입증된 건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후기 임상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D&D 파마텍 주목하는 거는 지난주 7월 2일 날 미국 이제 백악관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된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파킨슨병 종식을 위한 이제 국가 계획 법안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게 연간 무려 72조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미국이 파킨슨병을 이제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뇌 신경계 질환이고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이제 부담도 굉장히 좀 높고 국가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려 72조 원을 투입을 해서 파킨슨병을 이제 종식시키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이제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국내에서는 뭐 오스코텍 같은 기업도 있고 한미약품도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은 S바이오메딕스라는 기업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결과도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이제 받고 있다. 오늘 소개드린 D&D 파마텍도 바로 이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있거든요. 자회사 이제 뉴랄리라고 하는 회사가 파킨슨병 치료제 이제 NIL-01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 이제 임상 2상에서 유효성 입증을 못 해가지고 임상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D&D 파마텍이 자회사 이제 뉴랄리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하고 존스홉킨스 의대, 뭐 존스홉킨스 의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의대 중에서는 거의 뭐 탑이잖아요. 네. 존스홉킨스 의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NIL-01 요 파킨슨병 임상 2상에 참여했던 환자들의 혈청 샘플을 활용해가지고 파킨슨병 바이오 마커를 이제 연구 개발하는 걸 공동 연구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걸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오히려 주가는 지난주에 주목을 잘 못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전임상에서 이제 노보 노디스크보다 경구용으로 이제 복용을 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더 좀 높았다라는 게 입증이 좀 됐고 특히 메세라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 메세라가 소프트뱅크라든지 구글의 이제 비전 펀드 이런 네. 구글 벤처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이제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고 주말 동안에 또 나온 이슈가 화이자가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다누글리프리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상 2상에서 부작용이 이제 보고가 좀 되면서 어찌 보면 임상 2상 실패를 했는데 이 다누글리프론을 다시 이제 어찌 보면 용량을 이제 좀 줄이는 거죠. 하루에 두 번 먹는 거를 한 번 먹는 걸로 줄여가지고 다시 이제 임상을 재개하겠다라는 거 이제 선언을 좀 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도 우리가 일주일 단위에서 1개월, 2개월 단위 주사제로 이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사로 맞는 걸 경구용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임상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는 이번 주에도 뭐 펩트론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개월, 2개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좀 많았고 마지막 이제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은 8월 초에 이제 출회가 돼요. 네. 근데 이제 8월 초까지 8월 아직 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한 2, 3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시 한번 업사이드를 이제 공략을 좀 해 보는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킨슨병과 관련된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후행적으로 호재를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35,000원 종가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 종목 D&D 파마텍입니다. 우리가 이 정맥 주사 막는 거를 엉덩이 주사로 바꾸는 것도 엄청난 기술력이고요. 네. 이 배에다 넣는 이 주사를 경구용 먹는 걸로 바꾸는 것도 엄청난 기술력인데 D&D 파마텍은 이제 이 경구용 네.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회사다. 그러나 오늘 영민 매니저는 파킨슨 테마 맞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어필을 네. 한다라는 점들 하나 두 가지 체크하시고요. 트레이딩 할 때는 8월에 나옵니까? 네. 보호예수 물량이 좀 있어요.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보호예수를 네. 체크하고 접근하시면 이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 D&D 파마텍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바이오에도 뭐 붙여야죠. 네. 트럼프인데. 사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백신 치료제 개발되고 나서 그다음엔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로 항상 가더라고요. 그래서 붙이는 치료제. 예, 예, 그래서 예. 알츠하이머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주사제 다음에는 경구용, 그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최근에 라파스라는 기업도 지금 2연상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붙이는 패치제로 사실상 이제 그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네. 소식만 나와줘도 2연상 갔는데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시세가 분출되는 거는 항상 경구용이더라고요. 그래서도 D&D 파마텍을 한번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펩트론과 인베치랩은 이미 뭐 시세가 많이 네. 분출됐고 펩트론도 소개해드리고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2개월째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업의 장점은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환매 청구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모가가 33,000원인데 지금 상승폭도 35,000원이다 보니까 공모가 대비 상승폭도 굉장히 제한적일 그렇죠. 뿐더러 네. 공모가에서 이제 10% 이상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시점, 8월 2일 시점에 만약에 공모가의 10% 이상의 하락, 그러니까 3만 원을 지지를 못 해주면은 그때 지금 구주주들이 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8월 2일까지는 구주주들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도 매도할 가능성은 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3만 원 라인대를 8월 2일 전까지는 좀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는 노보디스크보다 지금 10배 이상의 어떤 흡수율을 보였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술력으로 상장을 했고 특례로 상장했고 그 기술력으로 이제 메세라라는 또 이제 빅파마 기업의 기술 이전이 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상용화가 됐을 때 뭐가 가장 큰 수혜주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경구용 치료제이니까 결국 D&D 파마 때 또 라파스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도 D&D 파마텍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vs D&D 파마텍. 자, 이렇게 영민 매니저 일발 정리를 하고요. 말 나온 김에 준호 매니저 종목 중에 셀트리온 제약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관련한 투자 카페에서 셀트리온 제약 트럼프의 그 피격 이슈 이후에 뭐 보여준 당당함 나오니까 네. 뭐 진펜트라 이슈도 있고 네. 이제는 셀트리온이다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셀트리온 저도 제약을 그렇게 예. 보고 있고 금요일 날 예. 사실 웬만한 종목들이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CPI 발표 이후에 세론 나오고 국내 제약바이오나 이제 IT 쪽도 전체적으로 밀렸는데 네. 사실 셀트리온이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에 거의 6%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 또 실제로 지금 예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도 바이오시밀러 약가 인하 관련돼서 그렇죠. 국내 바이오시밀러 네. 기업들이 굉장히 규제가 완화가 됐고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품목 허가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과 또 셀트리온 제약이 어떤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뭐 이제 뭐 전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바닥에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진펜트라 관련된 북미 지역의 어떤 매출은 사실 담보가 돼 있다 이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램시마는 북미 지역에서 이제 터졌고 또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 제형 변경을 통해서 이번에 진펜트라로 진출을 한 거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매출이 담보되어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 외에도 지금 출격할 바이오시밀러 신제품들이 올해 하반기에 꾸준하게 또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매출 성장과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린다고 했을 때는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과 같이 봐야 될 바이넥스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김피오레님이 제발 좀 가자 셀트리온 하셨는데 민주당 오바마 케어죠. 전 국민 건강보험을 민주당은 밀고 있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미국 건강보험대로 가자. 대신에 약값을 좋은 약을 싸게 해줄 테니까 그걸로 국민들 건강 챙기려는 약간 이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피약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굉장히 트럼프 밑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 하면 제약바이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영민 매니저도 제약바이오 갈까요? JW 네. 중에 갈까요? GI 네. 이노베이션? 뭐 전체적으로 한번 좀 훑어드릴게요. 지금 예. 7월달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일단 7월 1일날 JW 이제 중해제약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뭐 신약 개발하는 기업, 물론 신약 파이프라인도 이제 JW 신약이라는 또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수액제 관련된 이제 그다음에 매출. 그다음에 이제 전문의약품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것에 대한 이제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때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렸는데 7월 1일 날 뭐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정도 흐름이라면 뭐 7월 말 정도까지 한 38,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16%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불확실성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뭐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일단 돈을 지금 따박따박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 3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높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 유한양행이 또 한 7, 8% 급등을 하면서 또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좀 했고 유한양행은 이제 표적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8월 달에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된 이제 표적 항암제 렉라자하고 리브리반트 이제 병용 투여한 것에 대한 이제 시판 허가 여부를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한양행이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는 안티 FcRn 계열의 지금 뭐 퍼스트 인 클래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 한올바이오파마도 못 움직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뭐 기존의 바토클리맙 상업화 시기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12%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면역 치료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인데 요 회사도 잘 못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한 방에. 흐름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14,000원 정도 제가 박스권 상단 정도 이제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 특히 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항상 또 많이 좀 언급될 때 또 주목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13,000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7월 8일 날 말씀드렸던 또 에이프릴 바이오, 요 기업도 이제 최근에 기술 이전 이제 성사가 좀 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았길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21선 딱 눌림목 만들고 다시 이제 반등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제 사파 플랫폼, 최근에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어찌 보면 R3과 관련된 이제 기술 이전으로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지만 이게 비만 치료제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주목한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뭐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방을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지금 테마가 한두 개가 아니죠. 트럼프로 갖고 오면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네. 뭐 CMO, CDMO까지 이쪽에다 넣고 원래 강했던 비만 치료제가 하나 있고 지금 요즘에 지난주 목금에 좀 주목받는 자가 면역 치료제 네. 이쪽이 좀 슬금슬금 맞습니다. 약간 수상합니다. 이런 테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알테오젠 또 사파 플랫폼 이 반감기 널리는 이 기술 플랫폼 업체들. 자, 과연 그러나 오늘 또 과연 이 시세가 갈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일발은 LS 일렉트릭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북미 지역의 매출이 큰 기업들, 일진전기랑 LS 일렉트릭은 그래도 전력 인프라 쪽에서 꾸준하게 살아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했고 여전히 신고가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바이든이 되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AI 또 전력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LS 일렉트릭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변압기 교체 주기와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AI와 바이오 쪽에 바로 직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AI 인프라가 먼저 우선시돼야 되고 또 AI 전력난을 위해서 결국 변압기 교체 주기와 또 그리고 이제 전력 기기 관련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또 이제 그 미국향 어떤 이제 수출 기업들 중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게 또 이제 K 전력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오늘 만약 또 이제 조정 흐름이나 차익 매물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고 또 그리고 일진전기와 함께 이제 북미향 매출이 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좀 우려하는 게 국장이어서 국장이 항상 이 우리의 예상을 두 번 정도 꼬아서 가지 않습니까? LS 일렉트릭과 전력 인프라도 진짜 바이든, 트럼프 모두에게도 이 호응받는 종목이기는 한데 아까 우리 준호 매니저가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조정과 이런 것도 함께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하자.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도 한번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충청도 거북이님인데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와 반도체는 어떨까요? 반도체 산업의 동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반도체는 뭐 트럼프, 바이든 모두에게 오케이다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영민 매니저부터. 네, 반도체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를 시작한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중국 규제하면서 때리기. 이제 반도체 수출 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도체는 이제 맥락이 좀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미국 반도체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하고 거래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두 후보 모두 누가 당선되든 간에 정책의 이제 연속성이 가장 좀 뚜렷한 업종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 뭐 대선과 관련된 이제 이슈보다는 그 업황과 관련된 이슈가 저는 훨씬 더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특히 이번 주에 이제 ASML하고 TSMC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두 기업의 실적 발표를 이제 좀 보고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금요일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가 넘게 이제 하락을 좀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일제히 다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랠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일시적인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반도체 종목은 조정 시 항상 이제 매수, 조정 시 뭐 비중 확대 이런 전략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제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는 트럼프와 반도체. 네. 예, 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게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무슨 큰 수혜와 피해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제 TSMC 실적과 ASML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TSMC 같은 경우는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또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가이던스 관련해서 조금 하향을 했고 또 그리고 ASML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에 하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TSMC와 ASML의 실적이 앞으로 좀 반도체의 좀 수급을 좀 이제 개선시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를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오히려 이번 주 목요일 또 수요일에 있을 TSMC와 ASML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네. TSMC, ASML이 아마 거의 2분기 반도체 주기에서는 이제 맞습니다. 선전포고죠. 가장 먼저 일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을 좀 확인하면 네. 더 큰 틀의 2분기 이상의 분위기도 볼 수가 있겠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그 20개 오히려 타이밍을 타점을 잡는 맞습니다.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님이요. 와, 엄청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증시 오늘을 안 본다는 것은 시험 범위를 모르고 시험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자, 우리 우선님을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달려서 저희가 시험 범위뿐만이 아니라 예상 답안까지도 여러분께 문제와 그렇죠. 답안까지 들리는 그런 네. 저희가 증시 오늘이 되도록 하겠고요. 자, 자연스럽게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주라고 이제 영민이랑 같이 이제 발언을 했는데 결국 저는 이제 트럼프의 최대 수혜로는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마침 금요일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8월에서 10월로 연기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이 사실 철회된 게 아니고 연기된 거고 오히려 더 완벽하게 또 그리고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로보택시를 공개하면은 오히려 더 우리가 자율주행 쪽에 더 큰 훈풍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좀 억울하게 자율주행이 조정 나와주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테슬라의 ESS 관련 종목들도 같이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ESS 쪽으로 특히 2분기 어닝시 시작된 만큼 우리가 ESS 쪽이 또 테슬라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 종목 한중 NCS의 후속주로 YM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릴레이 YM텍.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YM텍도 한중 NCS와 또 신성 ST 또 그리고 이제 SK 이터닉스와 함께 이제 국내 대표하는 ESS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2개월 연기로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와주는 거는 이해가 됐지만 ESS 쪽이 최근에 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기도 했고요. 이번 주 또 화요일, 수요일 날 거의 뭐 20에서 30% 가까운 큰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저는 이제 테슬라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로봇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도 있고 뭐 충전 인프라 사업도 많은 위성도 있고, 위성도 네. 있고 정말 많은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근데 테슬라의 2분기 어닝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역시나 ESS잖아요. 그래서 ESS도 지난번에 인도량 발표했을 때도 결국에 뭐 한중 NCS나 신성 ST 같은 기업들이 20에서 30%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지금 금요일날 빅테크의 하락과 자율주행 연기 소식으로 인해서 좀 과도한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배터리 3사도 앞으로의 어떤 이제 성장성과 또 매출을 또 기인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또 ESS고 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넥스테라 에너지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2분기 어닝 시즌과 맞물려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또 끝판왕은 또 ESS 쪽에 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월가에서도 그 매출을 이제 드디어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ESS 안에서 또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는 관계가 없다. 트럼프랑 관계 없는데 보는 거예요? 저는 일론 머스크 수혜로. 아, 일론 그래서, 머스크 수혜죠. 일론 머스크. 왜냐면 일론 아. 머스크가 ESS가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예. 점차 이제 예전에는 테슬라 하면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희비가 엇갈렸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쪽의 어떤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 쪽의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 그 예. 안에서 ESS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또 자율주행, 로보틱스 기업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2분기 어닝 시즌이니까 그 안에서 ESS가 가장 핵심이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또 이제 트럼프가 인정해준다. 예, 맞아 인정해주고 앞으로 친화적인 정책들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테슬라 그 안에서 최근에 가장 크게 올라갔던 ESS가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릴레이 관련해서 또 EV 또 그리고 ESS 들어가는 릴레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릴레이가 배터리 내부 전기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 또 현재 21개국에 또 35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테슬라 사업 안에서 가장 가파르게 매출 성장을 기인하고 있는 또 이제 우리가 ESS 쪽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YM텍을 한번 픽해 왔습니다. 네. 네. 자, 예, 차트 분석 한번 볼까요? 기술적 분석. 네, 일단 뭐 최근에 좀 시세가 분출됐고요. 웬만한 종목들이 이제 금요일 날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시간에서 좀 조정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7,700원으로 한번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21,7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M텍. 우리가 릴레이라고 불리는 좀 약간 옛날 단어로 계정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전류를 받았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네. 하는. 근데 삼성 SDI와 LG 엔솔 네. 그 ESS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저 YM텍이 공급한다고 하고 준 매니저가 YM텍 ESS를 그래도 계속 미는 것은 신재생이 부류지만 네. 이 트럼프발, 테슬라발로 따지면은 ESS는 맞습니다.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 안에서도 인도량 발표할 때 가장 ESS가 먼저 상승에 나와줬고 또 국내 배터리 3사의 어떤 흐름만 봐도 전기차 배터리보단 최근에 ESS 배터리 쪽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네. 약간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이 직접적인 관련 종목들은 조정이 나와줘도 맞아도. ESS는 네. 다시 한번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붙이는 종목. 네. 예. 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ESS 산업의 이제 성장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에 국내 LG 엔솔,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리튬이온 뭐 3만 개 배터리뿐만 아니라 네. LFP 배터리 어찌보면 ESS용으로 네, 이제 네. 개발을 한 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인식되기 네. 시작했기 때문에 전기차는 뭐 캐즘 때문에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ESS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수년 동안에는 이 ESS가 전기차 산업보다 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다라는 걸 직접 이제 언급을 네. 할 정도로 이쪽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AI 산업 때문에 이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ESS가 이 AI 산업에 관련된 생태계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받고 네. 또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뭐 ESS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붙이는 종목으로 지난주에는 제가 SK 이터닉스라는 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원래 대장주였던 서진 시스템. 네. 서진 시스템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0여 프로 정도 이제 네. 조정이 좀 들어온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점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뭐 서진 시스템 한 3만 원 정도 전후에 가격을 좀 준다라고 하면 21선 딱 받쳐놓고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서진 시스템을 붙여놓는 종목으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로보택시 연기로 느닷없이 ESS까지도 조정이 컸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트럼프 피격과 연관돼서 친 트럼프인 네. 일론 머스크, 살아남을 신재생 테마 ESS. 그래서 YM텍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이고요. 여기에 붙이는 것은 역시 전통의 강호 네, 서진 서진 시스템이었었고요. 앞서서 우리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영민 매니저의 D&D 파마텍 네. 여기에 붙이는 것도 저도 D&D 파마텍. D&D 파마텍 먹는 비만 치료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발 장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